2027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전형,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입시의 미스터리를 제가 직접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학전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다 겪어봐서 압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2027학년도 명지대 입학전형의 핵심 변경사항을, 그것도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마치 TED 강연처럼 재미있게 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MJ 선배와 함께 2027년 명지대학교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눈빛, 저 MJ가 책임지고 밝은 미래로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벌써부터 입시 용어들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뇌를 공격하고 있군요. 전형 방법, 내신, 수능 최저, 의학, 머리 아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바뀐다는 소문은 무성한데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해서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요. MJ 선배 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MJ 선배가 이럴 때 필요한 슈퍼히어로 아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명지인 친구들. 헷갈리는 부분, 머리 아픈 부분은 제가 싹 다 정리해서 마치 잘 튀겨진 치킨에서 뼈를 발라내듯이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입시 전략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마치 안개 낀 새벽길을 걷다가 갑자기 해가 뜨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그 3가지 황금 열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7학년도 명지대 입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핵심 중에 핵심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명지대학교는 수시 모집을 확대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수시 모집 인원이 무려 69.2%에서 69.8%로 늘어났어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아온 잠재력과 노력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겠죠. 수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일찍이 명지대와 인연을 맺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마치 복권 당첨 확률이 살짝 올라간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복권보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훨씬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수험생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희소식입니다. 수시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 능, 최, 저, 업, 음. 이제 수능 점수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학생부와 면접에만 올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학교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죠. 마지막 3번째, 이건 조금은 엄숙하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강화됩니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평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지대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학업 능력만큼이나 인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3가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수시 체크포인트 첫 번째, 바로 학생부교과 전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내신 성적이 반짝이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전형은 여러분의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전형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이건 정말 심플합니다. 학생부교과 100%로 한 번에 선발해요. 마치 깔끔한 원샷처럼 내신 성적으로 승부를 보는 전형이죠. 두 번째는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이건 조금 더 드라마틱해요.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거죠. 마치 1차 예선 통과 후 결승 진출을 위한 한 번의 쇼케이스가 더 있는 느낌이랄까요? 내신 반영 과목도 계열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포함 교과 전 과목을 보고 자연공학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바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성취도 A를 받으면 무려 1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해준다는 사실. 이건 마치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받으면 숨겨진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점수로 직결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이쯤 되면 명지대가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려 노력하는지 느껴지시죠? 마치 수능 부담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신에만 집중하세요. 다음 수시 체크포인트는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지 않아요. 학교생활 전체를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것도 내신 등급만 보나요? 라고 묻지만 제 대답은 절대 아니요. 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이 담긴 생생한 기록들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전형 방법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지인재 서류 전형인데요. 서류 학생부 100%로 평가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학생부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책이 되는 거죠. 모든 활동, 모든 고민, 모든 노력이 기록되어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지인재 면접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사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해요. 서류만으로 다 보여주기 아쉽거나 직접 만나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진솔한 매력을 무대 위에서 뽐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내신 등급이 아닙니다. 학생부 전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그것도 아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잘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웠는지, 무엇을 탐구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등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죠. 마치 탐정처럼 학생부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여러분의 잠재력을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역시 없습니다. 명지대는 여러분의 수능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열정과 스토리를 학생부에 가득 담아 명지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자, 이 부분은 정말 모든 지원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입시의 황금률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과거에는 일부 전형에서만 반영되던 것이 이제는 수시, 정시할 것 없이 모든 전형에 적용됩니다. 명지대학교가 학업 능력만큼이나 인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영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단계, 즉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감점을 받거나 심지어는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되어 결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1호 서면사과 조치만 받더라도 학생부교과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아예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마치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성적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이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만약 제8호 전학조치나 제9호 퇴학조치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전형에서 아예 0점 처리되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명지대학교는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니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의 합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바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정시는 뭐니 해도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마치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과목에 힘을 줘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열별로 이 반영 비중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먼저 인문사회 계열 경영대학 제외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국어의 비중이 꽤 높죠? 글 좀 읽고 쓰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일 겁니다. 다음으로 인문사회 계열 중 경영대학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로 수학의 비중이 인문사회 계열 다른 학과들보다 높아집니다. 경영의 세계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만큼 수학 실력을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명지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공학 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입니다. 보시다시피 수학의 비중이 무려 35%로 가장 높아요. 이건 마치 자연계 친구들 수학의 모든 걸 걸어라 라고 외치는 것 같죠? 여러분의 공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연계열 친구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탐구 응시 시 취득 100분위 반영 점수의 10% 가산점 부여. 이건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를 쓰는 것과 같아요. 과학탐구를 잘 본다면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숨겨진 전략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영어와 한국사 활용법입니다. 이 두 과목은 등급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데 에이, 겨우 몇 점 차이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입시에서는 단 1점,
아니 0.1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마치 인생의 승패가 동전의 앞뒷면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작은 차이가 합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영어입니다.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6점, 그리고 4등급은 90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무려 6점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1, 2, 3등급까지는 2점씩 차이가 나다가 갑자기 4등급에서 6점이 훅 떨어지죠. 이건 마치 낭떠러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최소 3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괜히 영어 포기하면 대학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다음은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1등급은 3.0점, 2등급은 2.8점, 3등급은 2.6점, 4등급은 2.4점 순으로 점수가 내려갑니다. 2026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등급별 점수 차이가 더 커져서 변별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사도 단순히 최저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등급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전체 총점에서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보너스 점수이지만 그 보너스가 여러분의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과목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최종 정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 MJ 선배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명지대 합격 전략을 세워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우리 명지 합격 가자 입니다. 첫 번째, 수시 지원자라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니 망설일 필요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세요. 교과 성적 관리와 함께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명지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정시 지원자라면 여러분이 지원할 계열에 맞춰 수능 전략 과목에 집중하세요. 특히 자연계열 친구들은 과학탐구 10% 가산점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합격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전장에서 승리를 위한 최적의 병사를 배치하는 것과 같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모든 지원자에게 해당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바로 성실한 학교 생활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 폭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명지대학교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단순한 학업의 장이 아니라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합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명지대학교로 향하는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올바른 인성이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명지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오늘 저 MJ 선배와 함께 2027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 전형의 핵심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한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공정한 인재 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변별력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요? 어떤 분들은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내신에 대한 부담이 줄고 학교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빛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잣대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특정 유형의 학생들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J 선배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